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곤충과 인간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알인지 분변토인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곤충이 있습니다. 곤충을 해충은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되는 충을 말하고, 익충, 이것은 유익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일반 곤충이라 하는 것은 크게 관계없는 것. 그러니까 관계없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니까 해를 끼치거나 유익하거나 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것, 이렇게 나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뭐냐면 실제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인간이 분류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곤충학이라 하는 것은 크게 일반 곤충학하고 응용곤충학, 그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실제 그 곤뱅이를 한다거나 깔씨꺼저리를 한다거나 메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반 곤충이 아니고 주로 이제 익충에 관해서 하는데, 요걸 이제 응용곤충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곤충은 형태적으로, 생리적으로, 생태적으로, 생물지리학적으로, 행동학적으로 곤충 자체에 관련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일반 곤충학이고, 응용곤충학은 뭐냐면 농업에 관련된 곤충학, 그 다음 산림에 관련된 곤충학, 그 다음 수산에 관련된 곤충학, 의학 곤충학,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곤충학을 기초로 해서 인간과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곤충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식량 사이에 둔 것이다 하는 것.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식자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먹는 것입니다. 그죠? 먹는 것, 그게 식량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식량과 식용작물, 식량작물과 식용작물의 차이를 잘 혼돈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 식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는, 다이렉트로 먹는, 섭취하는 쌀도 있지만 고기도 먹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 그러면 사료작물이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를 먹인다, 돼지를 먹인다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이것을 식량작물이라 하고, 식용작물은 다이렉트로 바로 먹는 걸 말합니다. 주로 미곡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죠. 벼, 그러니까 쌀, 보리, 밀, 호밀, 기리, 잠두, 녹두, 콩, 팥, 다 여기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농경 역사를, 농업 행위를 한 역사를 1만 년 정도로 추정해 보면, 초기에는 실제 씨 뿌리고 수확하고 비료주고 하지는 않았겠죠. 단지 야생에 존재하는 것을 수집, 그러니까 채집, 돌아다니 보니까 열매가 있네, 뭐 쌀이 있네, 이렇게 갔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식량을 구하면서 자연 생태계에서 곤충과 공존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그죠? 하지만 농업 발전과 더불어서 곤충이 해충화함으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농업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채집을 하다가 이제 다니기도 귀찮고 너무 양이 적어서 힘들다, 우리 논이나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종자를 심어보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양도 늘리기 위해서 비료도 주고, 그 당시에는 비료라는 개념이 없고 퇴비, 인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어느새 요 같이 살던 아무 별 개념 없이 있었던 놈들이, 이놈들이 이걸 같이 먹는다는 거죠, 인간하고. 그래서 해를 끼치는 충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인간과 곤충의 어떻게 보면 생존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좀 뭔가 기분이 매우 안 좋죠. 생존 경쟁이라. 그런데
실제 농업행위를 하시다 보면 이 말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저기 예를 들어서 호주 아시죠? 그죠? 호주에 가보시면 메뚜기 때가 한번 쉥하고 새카맣게 하늘을 가린다. 태양의 햇빛을 가린다 할 정도로 때가 엄청납니다. 이놈들이 한번 쫙 거기에 머물렀다가 지나가면 잎이 싹 없어져 버린다. 초록색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정도로 무섭다. 그것은 대량으로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어쨌든 인간이 이 농업행위를 하면서 이 곤충과 이런 그 경쟁 관계에 생겼다. 그래서 더 문제는 이게 이제 집단화하고 또 비료를 많이 주면 줄수록 또 잎이 연하거나 하면 할수록 뭐 한다는 겁니까? 이놈들하고 더 경쟁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놈들하고 경쟁을 줄이려고 하면 식물 종을, 그러니까 작물이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재배하고 가꾸는 것을 작물이라고 하니까 작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건강하게 재배를 해야 됩니다. 양을 늘리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 관계된 것을 너무 많이 주면은 잎이 연하고 하기 때문에 얘들이 다, 곤충들이 다 먹어버리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죠? 그 다음 식물 재배 기간뿐만 아니라 재배 이후에도 저작물 해충으로 경쟁은 지속된다. 근데 실제 그 쌀을 옛날에 그 저장을 하다 보면 바구미라는 애가 있어요. 이 애가 다 깔아 먹어버린다. 그래서 보관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겨울에 저거 이제 온도가 낮으면 저온에서는 얘들이 충들이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저장을 한다. 그리고 또 불포 지방이 많기 때문에 쌀은 산패가 잘 되죠. 산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해서 저온 저장을 주로 하고, 최근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진공 포장까지 가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배, 메뚜기, 그 다음 누에 번데기 이런 애들은 옛날부터 먹었습니다. 우리가 뭐 어릴 때 들에 나가면 메뚜기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원 앞에 가면은 번데기 많이 팔죠, 그죠? 또 따로 뻔뻔하고 아저씨들께서 팔고도 하셨습니다, 그죠? 일부 곤충은 화분 매개충,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굳이 뭐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은 꽃밭에 가면 벌들이 많이 있죠. 나비하고, 그죠? 그것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는 꿀을 따기 위해서 이 꽃 저 꽃으로 옮겨 다니지만 결론은 이 꽃에 있는 꽃가루를 저 꽃에 옮기고 저 꽃에 있는 꽃가루를 저쪽에 더 멀리 또 옮기고 하는, 그러니까 화분을 꽃가루를 매게 하는 충이다,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천적 등의 역할로 농업에 이로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무당벌레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벌레 중에서 칠성, 등이 7개의 별이 있는 세 번 스타죠. 이 칠성, 무슨 사이다가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이 무당벌레 중에 칠성 무당벌레 이런 애들이 그 진디라든지 엉애 이런 것들을 잘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가 버드나무, 수양 버드나무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칠성 무당벌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심어 놓으니까 이게 다른 충들이 적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채소 같은 거 유기재배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을 통해서 인류는 벌꿀을 수집할 수 있었죠. 그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가래, 군뱅이 등을 약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오로지 군뱅이에 타겟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건강 위생 측면에서 벼룩이나 빈대, 모기 이런 애들은 전염병을 매개하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유럽 전쟁 1618년에서 1648년 30년간이 지속된 유럽 전쟁 동안에 전사자가 35만 명인데 전염병 사망자가 1000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30년간 전쟁을 해서 35만 명이 죽었는데 전염병이 1000만 명이니까 이건 뭐 엄청나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1345년에서 51년 페스트, 이것도 전염병이죠. 그죠?
병입니다. 창궐시 사망자가 2,500만 명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 정도였다. 현재도 세계적으로 보면 10억 인구 이상이 말라리아로 또 위협을 받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여기서 보면 지금 의료 기술이 좋아서 뭐 그나마 어떻게 뭐 방법이 있지만 과거에는 이 정도 의료 기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제 참고를 하는 게 집단 생활을 많이 하니까 더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데 모여 살고 집단 문화, 뭐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것이 더 위협을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누에 치는 거죠. BC 30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이상 전에 동양에서 이제 주로 중국입니다. 시작되어 고급 의료, 그러니까 이 의료라고 하는 것은 옷이자죠. 옷감이죠. 이걸 제공했고,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비단길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됐다. 그래서 인류의 문화발전 계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게 뭡니까? 소위 실크로드, 비단길이죠. 유럽으로 향하는 거죠. 기타 건축 목재 충로는 흰개미,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은 그 목재 집을 지어 놨는데 흰개미하고 나무점 이런 놈들이 깔아 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문화재가 유실이 된다거나 파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죠? 이걸 또 관리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도 계시죠, 그죠? 그다음 모기 깔따구 이런 애들은 수생곤충이 대발생하는데 교통과 통신을 방해하고 날 도래류가 수력 발전을 또 제어하기도 합니다. 뭐 다양하게 이런 놈들이 요소요소에 다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말도 하죠. 돈 되는 곳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를 하듯이 이 곤충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놈들이 그냥 그거 안 가면 되는데 다 이렇게 안 보세요. 그러니까 교통과 통신도 방해하고 수력 발전도 제외하고 다양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죠? 한편 또 상처의 치료나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곤충을 또 이용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뭐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그 거머리, 구더기 이런 애들 보면은 종기 치료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곤충이 발달을 해왔다. 결국은 농가원 작물보호과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곤충 소개에 관한 인간과의 관계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